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마지막 임수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십천간 갑부터 지금 쭉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 십천간의 음양, 그 다음에 십천간의 어떤 기운을 나타내는 그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 붙여놓은 이 기운처럼, 갑을은, 일단은 이 그림의 의미는 이 파란색 기준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갑을 병정무는 크게 양의 기운이고, 기경신 임계는 음의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무기, 자,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자, 갑부터 을까지 쭉 이럴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 양이 되고 이쪽이 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양을 나타내는 그 갑을 병정무, 기경신 임계는 음이고, 그래서 이 어떤 기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고착을 해서 이 상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 뭐 이 형상,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태극 모양의 이 형상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다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상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갑과 을은 목이 되겠죠. 병정은 화, 자,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까지는 제가 앞에 강의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 시간은 임수와 계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세하게 강의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임수와 계수 계절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여기는 목은 봄이 되겠고요.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 되겠죠. 자, 일단 겨울은 추운 계절이죠. 추운 계절. 계절적으로 임수와 계수는 자, 겨울이다. 그리고 자, 계절은 겨울이다. 이 사주명리라는 게 처음부터 갑자기 뚝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자연의 흐름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활발하게 확산하고 어떤 중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를 맺고 저장하고 휴식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계절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연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잘 관찰하다 보면 이 사주 명리를 글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이 자연을 관찰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일단은 계절적으로 겨울이다. 자, 겨울은 일단은 춥죠? 춥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와 계수를 일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름에 4, 5, 미월에 태어나면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조우가 되는 거죠. 이 더운 계절에 시원한 물, 그 다음에 시원한 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조를 맞추는 일간으로 태어났다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계절은 그렇고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 밤입니다. 밤. 자, 갑목, 을목은 아침이 되겠고요.
병화, 정화는 오전을 통해서 낮이 되겠고, 무토기토는 오후, 경금, 신금은 저녁, 임수개수는 밤이 됩니다. 밤이면 일단 어떻죠? 어둡죠? 어둡다. 어둡다. 그래서 이 임수개수를 가지신 분들은 사주에 화나 목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성격이 조금 어두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임수개수는 또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간목을목은 유학이죠. 유학이. 병정은 청소년기를 지난 청년기. 자, 무토기토는 3, 40대 정도 되는 중년기. 경신은 4, 50대 되는 장년기. 임계는 60 이후에 되는 한 노년기. 그래서 노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노년기라고 딱 하고 그냥 사고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노년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어떤 천간을 다 지내고 온 경험이 많겠죠? 노인분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에 따른 뭐가 생기죠?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그 오행의 상을 5가지로 인의 예지신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임수개수, 이 수의 오상은 지라고 했습니다. 지. 한자로 쓰면 지혜로울 지자를 이렇게 쓰겠죠? 지. 그래서 임수개수가 일단은 일간으로 갖고 계시든지 사주에 좀 많이 이렇게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분들은 생각이 깊고 지혜롭고 또 경거망동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생각이 일단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씩 이해를 통해서 이 글자의 의미를 알아가고 나서 이걸 토대로 나중에 사주 통변할 때 적용을 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임수개수는 또 방향으로 따지면, 자, 북쪽이 됩니다. 북쪽. 자, 복습 차원에서 간목, 을목은 동쪽이죠. 병정, 화는 남쪽이고, 무토, 기토는 중앙을 나타내고요. 경금, 신금, 금은 서쪽, 임수, 개수는 북쪽을 나타냅니다. 북쪽. 그래서 임수개수를 예를 들면은 이 방향의 의미는 나중에 어떤 이사 방향이라든가 어떤 이동 방향할 때 길한 방향을 찾을 때는 임수나 개수가 용신이고 좋은 의미로 쓰인다 할 때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 좋다. 자, 이런 의미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북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한번 알아볼까요? 숫자는 일단은 1하고 6을 나타내죠. 1하고 6. 자, 전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알아보면은, 제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음양을 주역에서 나타낼 때, 자, 이 쭉 하나 이 선을 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끊어진 선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숫자는 짝대기 하나죠. 하니까 이건 홀수가 되고요. 2개로 끊어져서 짝수가 됩니다. 짝수. 일단 이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숫자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이 숫자는 예전에 그 하도낙서라는, 누가 뭐 낙서를 많이 하도 해놨다가 그 낙서가 아니고, 예전에 어떤 거북이 등껍질에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검은 점과 하얀 점이 나타난 어떤 거북이 등껍질의 어떤 그 하늘에서 이렇게 뭐 표현한 그런 걸 가지고 숫자와 방향을 알아냈었는데, 그 하도낙서에 이 숫자 가불병정 무기영신 임계에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있어요. 그럼 일단은, 자, 간목은
숫자 홀수죠. 이게 갑목이고, 그 다음에 갑병. 병은 7이 되겠죠. 자, 무는 5고, 갑병, 무, 경. 경은 9입니다. 자, 임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 짝이 되겠죠. 을은 8이 되고요. 자, 정화는 2가 되고요. 기토는 10이 되고요. 자, 신금은 4가 됩니다. 숫자. 자, 개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1, 3, 5, 7, 자, 9는 이 양의 천간이죠. 양천간. 양이고, 자, 기경, 신, 임, 개는 음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좀 수월하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숫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변하고 이것저것 해석을 할 때, 그 사람이 사주에, 수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1하고 6을,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차 번호는 내가 뭐, 어느 정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핸드폰 번호. 그쵸? 자, 이런 거는 아니면 이제 뭐 집, 주소, 아파트 동호수. 물론 이런 이제 이거를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면 어떤 이런 숫자를 또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숫자를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신체. 자, 신체에서는 신장, 방광 또는 생식기. 자, 일단은 수는 우리 인체의 70%는 수분으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체 중에 어떤 신장이나 방광은 이 물을 소변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 생식기. 자, 일단 임수, 개수는 하루에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우리가 보통 이 이세 생산을 위한 생식 활동, 그쵸? 어떤 이런 활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져서 어떤 그런 신장하고 방광과도 연계가 되지만 어떤 이렇게 밤의 인자,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탄생시키는 그 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식기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계를 해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뭐 신장 방광이라고 자 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또 맛, 우리 어떤 맛을 나타낼 때 오미라 그러죠. 오미. 그래서 일단은 간목을목, 봄은 신맛입니다. 신맛. 병화 정화는 쓴맛. 부토기토는 단맛. 경금 신금은 매운맛. 임수 개수는 짠맛. 자, 짠맛. 이거 짠맛도 그냥 이렇게 외우려면은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외우시는 것보다 일단은 임수 개수. 임수를 대표하는 어떤 우리가 물상은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가 뭐 임수는 바다, 뭐 큰 호수, 큰 강물, 어떤 고여있는, 좀 모여있는 그런 물을 우리가 임수라고 하는데 이 대표가 바다죠. 바닷물 맛은 어떻죠? 바닷물은 짜죠? 짠맛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고요. 자, 색깔. 자, 색깔은 색깔로 했을 때 색깔은 흑색이죠. 왜 흑색이냐? 일단 밤이죠. 밤이 깜깜하니까 흑색이고
그 다음에 물로 대표된 어떤 깊은 강이나 바다가 우리 겉으로 보면은 뭐 푸른 바다 저 멀리 뭐 할 수 푸르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푸르다고도 깊은 물속은요 그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은 엄청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임수 개수는 색깔로는 흑색을 나타냅니다. 흑색. 그래서 북망상천이라고 그러죠. 북망산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돌아가시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북망산천으로 간다. 북쪽이죠. 자, 그래서 이 수의 의미로는 또 이 가불병정 무기의 어떤 운동성을 보면 간목과 을목은 상승이죠. 상승. 시작. 발진하는 기운입니다. 발진하는 기운. 발진하는,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고, 병화와 정화는 어떤 이 확산하는, 그쵸? 퍼져가는, 확산하는, 밝고 확산하는 기운이고, 무토와 기토는 자, 중심, 중앙을 유지하는, 중재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되겠고요. 자, 경금과 신금은 화는 반대로 이렇게 수렴하고 수축 하는 어떤 자, 기운이고, 임수와 개수는 이 수축하고 수렴하는 응집, 응고되면서 어떤 이 기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개수 다음에는 간목으로 시작을 다시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휴식, 한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휴식, 그 다음에 저장,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죽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 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죽는 듯이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은 간목의 기운을 받아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죽고 돌아가시고 하면 우리가 상복을 검은색 옷을, 장례식 때 검은색 옷을 입죠.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유의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금생수 합니다. 금생수. 생은 위한다, 기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자, 금이 색깔로는 흰색이죠. 수는 검정색이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향한 북망상천으로 돌아가신 이 조상이나 돌아가신 분들을 흰 옷을 입으면서 생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왕이 돌아가시거나 뭐 주변에 누구 돌아가시면 지금도 상복이 검정색으로 입기도 하지만 또 여기다 흰색 완장도 차고요. 상주가 그러죠. 그래서 어떤 죽음을 또 뜻하기도 한다. 휴식과 저장. 임수나 개수가 이렇게 좀 글자에 많으신 분들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텔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텔업. 모텔은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어떤 모텔에서 요즘 뭐 대실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불륜도 뭐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모텔에서는 또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활동도, 그런 행동도 좀 주로 뭐 한다고 하니까 모텔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의 대략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